만약에 여러분이 소원을 딱 한 개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? 아마도 대부분은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? 좋은 차 갖고 싶어요? 여행 가고 싶어요?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. 이런 걸 거예요. 이 말이 다 달라 보여도 사실은 돈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. 최근에 미국의 대표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였어요.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뭐냐? 이걸 조사했는데요. 우리나라의 1위는 뭘까요? 물질적 풍요? 돈이었습니다. 예상하셨나요? 예상을 하셨다면 더 슬프기도 하네요.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요, 뭐 가족 이런 걸 1위로 선택하기도 했고요. 아니면 뭐 건강 이런 경우도 있었고, 혹은 사회 이런 거를 1위로 뽑기도 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런 걸 다 제치고 돈이 1위를 했죠.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. 제가 아까 소원을 여쭤봤는데요. 여러분이 말한 소원도 금액이 다를 뿐 사실은 이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. 돈이 필요한 일들이었을 거예요. 요즘 사람들이 뭐 월 1,000만 원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를 환호하게 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면서 이 돈을 자유롭게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열광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말 그대로 잘 살고 싶은 거죠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거를 포기를 해요. 현재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죠.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전 4년 전인가?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.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면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. 아니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. 그래서 한때는 뭐 다 모르겠고 뭐 욜로 이런 게 유행할 때도 있었잖아요. 저도 그랬습니다. 이 직장에 계신 분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약간 돈과 내 시간을 바꾼다는 느낌이 들어요. 뭐 좀 오버하면 이 시간이 뭐 인생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연차가 쌓이면 돈 더 주죠. 근데 일 더 시킵니다. 근데 심지어는 이런 어떤 교환 가치가 성립하는 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더더 하고 싶은 걸 포기하게 되죠. 지금 생활비 조금 아껴서 1년 뒤에 여행 가고 월급 조금씩 더 모아서 나중에 옷을 사고 이런 식이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서울시에서 부동산을 5개 지정했었는데요. 그때 가봤던 집 중에서 이런 집이 있었어요. 한 40년 된 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. 집을 갔었는데 수도꼭지가 다 망가졌더라고요. 그래서 물이 잘 안 나왔어요. 뭐 쫄쫄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할머니가 빨간 고무대야에 물을 미리 받아놓고 그 다음에 쓰시더라고요. 샤워를 한번 하려면 물을 거의 2, 3일씩 모아야 됐습니다. 뭐 당연하지만 이런 상태면 집도 잘 안 나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수도꼭지를 바꿔드렸어요. 15만 원인가? 엄청 비싸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바꿔드렸습니다. 근데 바꾸자마자 물이 아주 바로 콸콸 나오더라고요. 할머니는 그 뒤로 당연히 편하게 샤워하셨겠죠? 그리고 일주일인가 뒤에 집도 바로 나갔습니다. 돈을 모으는 방식도 어쩌면 이 수도꼭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몇 달을 쫄쫄쫄 생활비를 아껴요. 그 다음에 모아지면 그걸로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옷 사고 이런 거죠.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아끼는 건 당연히 좋죠. 지금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 쓰는 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. 근데 이게 아끼기만 하는 거랑 아끼기 도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. 우리가 뭐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을 거라고 해볼게요. 어떤 사람은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으는 선택을 합니다. 이건 아끼기만 하는 거죠.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, 최소한으로 아끼기도 하지만 돈을 더 버는 선택도 합니다. 당연히 여행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?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? 저는 돈을 더 모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.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20살 이후로는 항상 부업, 투잡, 쓰리잡 이런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어떤 부업 유튜브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. 만약 저와 비슷한 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끼기도 하는 분이라면 그 다음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 어떤 부업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하는지요? 이걸 알려면 우리가 왜 돈을 못 벌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.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 알고 뭘 할지가 나오니까요.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.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총 수입은 P 곱하기 Q다.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.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요. 총 수입에 영향을 주는 이 P와 Q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.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 P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. 이 Q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. 이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나의 총 수입인 거죠.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한 핸드폰을 팔 거예요. 근데 이 핸드폰이 100만 원입니다. 근데 이 핸드폰을 제가 10명한테 팔았어요. 그러면 P는 100만 원이고요. Q는 10명이겠죠? 그럼 제 수입은 얼마일까요? 1000만 원입니다.
여기서 원가는 얼마인지 이걸 만든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걸 계산해야 하지만 짜잘한 건 다 빼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.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 P도 없고 Q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. 혹은 이 P나 Q 하나가 있더라도 뭐 하나가 0이라면 이거 곱하면 뭐 되죠? 0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. 혹은 둘 중 하나가 있어도 둘 중 하나가 0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. 0이랑 곱하면 전체가 뭐 돼요? 0이잖아요. 그럼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인지 한번 봐볼게요. 이 P가 없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. 퇴사하면 뭐 먹고 살지? 뭘로 돈 벌라는 거야? 이런 거죠.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퇴사를 못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. 내 시간을 회사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. 이 P가 없는 거죠. P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반대로 Q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판매 상품도 있고 가격도 다 있는데 이 Q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자영업자, 전문직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. 팔 게 있어도 사줄 사람을 못 찾으면 끝인 거죠. 이 Q를 못 찾으면 어차피 0이니까 0인 겁니다. 이 Q를 못 찾으니까 자영업자 힘들다, 변호사도 힘들다, 요즘은 의사도 힘들다 이러는 겁니다. Q가 0이니까 P가 아무리 높아도 사실 그냥 0이 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이 P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Q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. P는 팔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. Q는 내 거를 그걸 살 사람 이거를 말하는 거죠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이 P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과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. 뭘 물건을 만들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? 그리고 팔 서비스를 만들려면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드는 거죠. 제가 뭐 10년 동안 학원이나 부동산, 음식점 5개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 P를 높이기 위한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.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. 근데 이러다가 돈을 너무 많이 날렸어요. 대충 거의 1억 넘게? 첫 음식점 오픈할 때요.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대출받은 3천만 원 그거 날렸고요. 부동산 한다고 사무실 여러 개 차렸는데 이도저도 안 돼서 그 사무실 집기에 월급만 다 나가니까 한 7천만 원인가 날렸고요. 시간도 꽤 날렸죠. 배달음식점에서 매출이 1억인가 나왔었는데 순수익이 1,000만 원도 안 됐어요. 하루 16시간 일하고 내 혼 다 갈아 넣었는데 말이죠. 이게 물론 1,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도 뭐 직원 보너스 주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아요. 뭐 따지고 보면 그 경험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여튼 이 공식을 제가 알았더라면 이 P 올리는데 시간, 돈 안 쏟았죠. 저는 이 P를 팔 물건과 서비스에 제 시간까지 녹여서 높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. 그 결과가 뭐 5명 동업자랑 싸웠죠. 남자친구랑 이별했죠. 리스로 산 벤츠 그 빚덩어리만 나왔습니다. 그 뒤로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. 반대로 했죠. 그냥 Q 이거를 먼저 하기로요. 배달 음식점에서 매출 1억 찍었을 때 든 생각인데요. 저는 개고생을 하고 돈을 거의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고객을 데려와 준다는 조건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를 보잖아요? 그러면 저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. 물론 그 정도 고객을 모아온다는 게 쉽지 않죠. 그걸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그냥 억울한 거예요. 근데 그때 확실히 알았던 건 뭐냐? 이 P를 만들 줄 아는 기술보다는요. Q를 만들 줄 아는 게 자본주의 세계에서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Q를 만들 줄 알면 이 P를 만들어줄 사람은 많더라고요. 제가 또 학원 할 때 일인데요. 학원 홍보할 수 있는 맘카페가 있었는데 그 맘카페에 홍보하려고 하니까 한 번 글 올려주는데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. 50만 원 벌려면 한 달 내내 아이 거의 2명을 뼈빠지게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냐? 거기 카페에 올리면 애들이 또 최소 2-3명은 와요.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한두 달치 노동력을 그 카페 주인한테 그대로 주는 거죠. 근데 그래도 거기에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매달 저처럼 그렇게 올리는 학원이 30곳이 넘었습니다. 그 카페 주인이 돈 버는 거 보니까 눈 뒤집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Q, 마케팅을 배우기로 했습니다. Q를 배우고 P가 있는 사람을 찾기로 했어요.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? 이 Q가요. P보다 값어치가 더 있다고 말했잖아요. 근데 배우는 건 더 쉬워요. 왜냐?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스타에 알려주는 사람이 많거든요. 저처럼요. 왜냐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. 그리고 웃긴 건 명칭도 달라요. 이 Q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?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면 장사라고 안 해요. 브랜딩이라고 합니다. 또 이 Q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? 자기 자신을 마케팅 하잖아요? 그럼 그런 걸 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Q를 할 줄 알면 P가 있는 사람은 구하면 되는 거죠. 그렇다고 P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또 어렵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왜냐면 아까 제가 P만 가진 사람들이 또 누가 있다고 했어요? 자영업자, 1인 창업자,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. 2021년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656만 명이 이런 자영업자들입니다.
P를 가진 사람이에요. 근데 또 그 중에서 나홀로 사장님, 혼자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비율이 437만 명입니다. 이 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. 근데 이 Q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. 여러분이 만약 저처럼 이 Q를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강의 시리즈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 강의에는 제가 그리고 제 친구인 부대찌개집 알바생이 이 Q를 만드는 능력 있잖아요. 이 능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 시작인 블로그부터 제가 다음 편에 준비해놨는데요.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2024년 1월 한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그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.